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강천. 이곳은 여름이면 무더위에 눅눅한 공기가 골목 사이를 부유하며 오래된 한옥 지붕 위로 매미 소리가 퍼졌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끈적한 공기 속에서 나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야은 아이보리색 저고리에 연한 살구빛 치마, 발에는 흰색 천으로 된 단정한 단화. 머리는 반묶음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귀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조개 껍데기 귀걸이를 달았다. 나는 강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전통 한옥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말조차 집에서는 금기였다. 그녀의 흔적은 작은 자개함에 든 향수 한 병과 바른 사진 2장뿐. 향은 마치 축축한 송진 같은 나무 내음과 살짝 쌉쌀한 장미향이 섞여 있었다. 밤늦게 돌아오자 집안 마루에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무명 티셔츠에 야은 헝겊 바지를 입고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산책했니? 조용한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적은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했다. 늦었구나. 마지막 말이 끝날 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간단히 답한 후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 옆 거울 앞에 서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깨가 넓어진 것 같았고 입술은 더 도톰해졌으며 눈동자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야은 옷이 땀에 달라붙으며 몸매를 드러내자 나도 모르게 허리와 가슴 곡선을 더듬었다. 나는 이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을 굽는 소리, 갓가른 커피 냄새, 그리고 씻은 미나리 향이 방안을 감쌌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자꾸 보게 되었다. 까맣게 탄 피부에 굵은 혈관이 떠오른 손, 그가 빵을 자르려고 나이프를 들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심 후 나는 동네 근처의 연못으로 향했다. 오솔길을 지나 대나무 숲을 통과하면 나오는 그 조용한 곳, 단화를 벗고 발을 물에 담갔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감싸며 내 안의 뜨거움을 잠시 식혀줬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뿐. 소름이 돋았다. 저녁엔 아버지가 뒷마당에서 식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낡은 셔츠에 소매를 걷고 일에 집중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연못, 자주 가는구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해서 좋아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입술이 움직일 듯 말 듯 했지만 그는 말을 삼켰다. 그 무언의 침묵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밤 갑자기 잠에서 깼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 깜깜한 복도에 희미한 조명이 흘렀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시내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유자에이드 한 잔을 주문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피하니? 고등학교 동창, 지훈이었다. 짙은 쌍꺼풀과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 뭔가 달라졌어. 그냥. 더운 날씨 때문이겠지? 아니야. 너 요즘 이상한 꿈 꾸지? 나는 흠칫했다. 어떻게 알았지? 대답 대신 나는 눈을 피했고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에 다시 만나자. 내가 뭔가 보여줄게.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 그 안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나와 닮았다. 너, 엄마를 닮았구나.
그 말에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외모의 닮음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머리를 올려 묶고 야은 검정색 린넨 원피스를 입었다. 어깨를 살짝 드러낸 디자인, 하지만 단정했다. 지훈은 오래된 찻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향수 대신 구수한 들풀 내음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방천천을 따라 걸었다. 느껴지지 않아? 그가 물었다.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묘한 진동. 무언가 바뀌려는 기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늦었구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단 1초,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남았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거울 앞에 멈춰 섰다. 내 몸이, 내 눈빛이 달라졌다. 거울 속에 나는 나이기도 하고 낯선 여자이기도 했다. 아침 햇살 아래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가볍게 파우더를 바른 얼굴. 치마는 옅은 민트색 린넨, 허리를 살짝 조여주는 디자인. 목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자개 목걸이를 걸었다. 피부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일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다. 주방에는 갓 지은 밥냄새와 된장국 향, 그리고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손목, 목덜미, 그리고 앉은 자세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리를 모았다. 그것이 더 이상 부녀 사이의 분위기가 아님을 나도 알고 있었다. 점심 이후 나는 다시 연못으로 향했다. 이번엔 옅은 회색 원피스에 야윈 셔츠를 겹쳐 입었다. 바람이 셔츠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팔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감각이 예민해졌다. 연못에 도착하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예전에 너희 엄마가 남긴 거래. 우리 엄마가 맡아달라고 해서 숨겨놨었어. 봉투 속에는 바랜 편지와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한자로 적힌 부분과 한글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문장은 이것이었다. 넌 나처럼 선택의 순간이 올 거야. 그땐 스스로 정해야 해. 그날 밤 나는 자개함을 다시 열었다. 향수 냄새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손끝으로 그 병을 만지다가 나는 문득 자개함 밑바닥의 작은 이음새를 눌러보았다. 딸깍 하고 작은 틈이 열렸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과 작은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붉은색 실로 엮인 작은 부적과 미니어처 크기의 한복 인형이 들어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인형의 얼굴은 내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마당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흰 면티에 검은 면바지, 머리는 젖은 듯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엄마예요?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거였지. 아주 오래된 것. 우리 가문에 얽힌 무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 그의 셔츠가 흔들리고 어깨선이 드러났다. 그는 담배를 끄고 내 옆에 앉았다.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 넌 그녀처럼 되어가고 있어.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말없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앉은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순간 뇌리 속에 어머니의 향기가 퍼졌다.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혼란에 빠졌다. 얇은 잠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더운 밤 공기가 피부를 애무하듯 스쳤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마당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아버지의 방이었다. 나는 살며시 문을 열고 그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그가 책상 앞에 앉아 사진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들어가도 돼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고요하게 말했다. 응, 들어와. 나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다. 방 안은 그와 어울리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고 선풍기 바람이 천천히 돌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다. 우리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다. 그 시선은 말없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아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불안했고, 동시에 절절했다. 그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자려고 누우면 어머니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흐릿한 얼굴과 목소리, 너는 경계에 있어. 몸이 너무 예민해졌다. 살결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도 한복 치맛자락이 살짝 스칠 때에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은 희미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나는 면으로 된 얇은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검정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다. 신발은 버선 형태로 된 흰색 캔버스 플랫, 귀걸이 대신 자개로 된 머리핀을 꽂았다. 아버지는 주방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셔츠는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쇄골 아래로 땀 한 줄기가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그가 느리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오늘은 너를 처음 본 날 같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그 말은 심장 깊숙한 곳에 닿았다. 그의 시선은 내 목선과 손끝을 천천히 훑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나는 도시로 나왔다. 강천의 작은 도서관, 그 안의 기록 보관소에는 노란색으로 바른 신문 스크랩과 지역 잡지들이 있었다. 실종된 여성들. 1996년 강천, 1998년 홍천. 어머니의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 자발적인 실종, 하지만 증거는 없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다. 어떤 저주, 전통, 고대의 유산 같은 느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지하실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었다. 익숙하지 않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한기가 올라왔다. 오래된 책장과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 사이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뚜껑을 열자 어머니의 머리핀, 사진, 그리고 혈서처럼 보이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선택해. 아니면 너도 녹아버릴 거야. 뒤를 돌아보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눈빛은 피곤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건 보지 말았어야 해. 왜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내 앞에 섰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이젠 너무 익숙한 감촉이었다. 넌 그녀와 너무 닮았어. 겉모습만이 아니라 안까지. 너도 느끼고 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옷 대신 얇은 아이보리색 한복 저고리에 맨다리를 드러낸 치마를 입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입고 싶었다. 방 안에 향초를 피우고 거울 앞에 섰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은 여자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 같았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버지였다. 잘 자니? 아뇨. 그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는 내 앞에 앉았다. 얼굴이 가까웠다. 숨결이 내 목을 스쳤다. 우리는 멈춰야 해. 그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쳤어요, 아빠. 그 순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그는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쓸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애틋했고 금기였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길 하나로 나는 알아버렸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틀 동안 나는 지훈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고 몸은 계속해서 묘한 떨림을 이어갔다. 자기 함속 향수는 이제 방 안 전체를 감쌌고 내 옷과 피부에 스며든 듯했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꿨다. 어머니가 강가에 서 있었고 한복 자락이 물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넌 나야. 나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그녀와 내가 겹쳐지고 있었다. 같은 말투, 같은 습관, 같은 시선. 아침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다. 오늘은 짙은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재질.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지만 왠지 더 노출된 느낌. 팔찌 하나, 귀걸이 없이. 단정한 헤어핀만 꽂았다. 부엌에 내려가니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팔에 야른 핏줄들이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접시를 오갈 때마다 손등이 스쳤고 그 작은 접촉 하나하나가 전기처럼 느껴졌다. 오늘 도서관 간다고 했지?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거기서 뭘 찾고 싶은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깊었다. 무언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지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강가에서 보자. 마지막으로.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그 특유의 무표정으로. 너, 예전의 너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야? 넌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멈춰. 더 가면 돌아올 수 없어. 나는 웃음을 흘렸다. 지훈, 난 이미 넘어버렸어.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나를 등지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란 걸.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얌전히 얹어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떨렸다. 아빠. 응. 우린 멈춰야 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
하지만 널 포기할 수가 없다. 그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닿자 숨이 막혔다. 그 감촉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상했다. 우린 지금 경계에 있어. 그래. 넘으면 우린 돌아갈 수 없겠지? 그는 내 손을 살짝 쥐었다. 마치 마지막이라는 듯이. 그날 밤 나는 혼자 내 방에 있었다. 침대 위엔 어머니의 오래된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얼굴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고 나를 바라봤다. 우리 사이엔 단 한 발짝의 거리. 그 이상은 넘어선 안 되는 금기의 거리. 하지만 그는 다가왔다. 그리고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그저 그 온기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창문 밖엔 잿빛 안개가 흘렀고 대나무 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거센 파도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꿈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다. 넌 선택해야 해. 나처럼 사라질 것인지, 남을 것인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오늘은 어머니가 남긴 남색 한복 원단으로 만든 모던한 투피스를 입었다. 짧은 저고리에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허리를 감싸는 자개 단추가 마치 구속처럼 느껴졌다. 귀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았다. 단정하고 조용히 비워진 듯한 모습.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싶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마당을 서성였다. 무릎까지 걷어붙인 한복 바지에 낡은 회색 티셔츠. 맨발에 검은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엄마는 정말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는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고개만 떨군 채 나무 아래 작은 돌무더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나는 놀란 채 뒤따랐다. 그곳엔 오래된 금속 상자가 있었다. 녹이 쓴 뚜껑을 열자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의 호적 말소 기록. 그녀는 스스로를 지웠어.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 왜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는 어떤 감정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했어.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로도 너에게로도 이어졌지.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내 손이 그의 손에 닿았다. 흙 묻은 그의 손가락과 내 하얀 손끝이 엇갈리며 나는 울컥하고 말았다. 그는 손을 떨며 나를 바라봤다.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너는 그녀보다도 더 강해. 더 위험해. 그럼 저도 사라져야 하나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넌 선택할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서 다시 마주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달빛은 희미했다. 나는 스카프를 목에 감고, 무릎까지 오는 흰색 코트를 입었다. 그 아래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만약 지금 우리가 서로를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이마에 이마를 맞댔다. 그 짧은 접촉이 모든 걸 말했다. 우리는 무너지기 직전의 탑처럼 서로에게 기댔고 그 무게만큼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나는 놀라서 몸을 떼었다. 지훈이었다. 너, 지금이라도 돌아와. 너 아직 사람이야. 나는 손에 쥔 스카프를 꽉 쥐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가렴. 그럼. 끝인가요? 아니. 너는 이제 시작점에 선 거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우리 사이엔 다시 선이 그어졌다.